한번 체킹해보세요. 이런 분들은 연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너를 특별하게 대하는데 너는 왜 다른 사람은 나를 똑같이 취급해? 왜 너는 나처럼 그렇게 안 해? 나는 이럴 때도 너한테 연락을 하는데 너는 이럴 때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해?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멀쩡하는 동네 언니야의 수진 언니입니다. 주위에 이런 분들 꼭 계시죠? 뭐 하나 나무랄 데 없는데 연애만 하면 꼭 의리 되시는 분들. 그렇게 좋다고 따라다니던 사람, 진심이 느껴지게 돼서 막상 사귀게 되면은 어느새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내가 의리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잘 귀 기울여주세요. 쫑긋! 처음에 그 연인이 나에게 끌렸던 이유가 뭘까요? 외모가 이상형일 수도 있고, 성격이 정말 좋아서일 수도 있고, 취미생활이 같을 수도 있고, 매력적이어 보일 수도 있고 등등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때의 나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내가 연애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나는 아마 그 사람과 사귀기 전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온전히 다 집중을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내가 하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 그리고 나의 여유 시간을 즐겼을 거예요. 그 사람의 톡이나 연락이 오면 내 할 일을 하면서 여유를 갖고 대답을 해주고 연락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의 나는 어때요? 그 사람에게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어요. 연애가 가장 중요하듯 여기게 됐고, 행복한 연애를 갈망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일에는 덜 집중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연락만 기다리게 됐죠. 연락이 조금이라도 늦어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싹 틔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집착하거나 비꼬기도 하면서 심지어 갈구기까지 하시는 거죠. 연애 과몰입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체킹해보세요. 이런 분들은 연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1순위가 되어달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너무 서운해. 그러니까 더 노력해줘. 너는 내가 널 좋아하는 것보다 날 덜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날 좋아하는 게 아니면 그냥 솔직하게 말해. 그래야 나도 헤어지든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종의 불안 심리 때문에 생기는 발언들이거든요. 내가 정말 이 연인이 좋아서 이런 말을 하게 된 건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해요. 내가 이 연인을 좋아하는 것이 확신이 든다면 이제부터라도 그런 말은 삼가셔야 합니다. 이런 말들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연인은 나에게 지치고 나 또한 자존감이 바닥이 나게 되고 연인에게 스스로 또 화가 나서 결국에는 팔해버리게 되죠. 함부로 대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좋아한다면요, 이런 말들은 삼가셔야 해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연인이 나를 집착하게 만들고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연인일 수가 있어요. 그런 연인이라면 버리셔야 합니다. 그런 류의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해볼게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모습에, 내가 추구하는 모습의 연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연인에게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체킹해보세요. 이런 분들은 연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너를 특별하게 대하는데 너는 왜 다른 사람은 나를 똑같이 취급해? 왜 너는 나처럼 그렇게 안 해? 나는 이럴 때도 너한테 연락을 하는데 너는 이럴 때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해?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거 아니야? 나도 너 이해해. 하지만 좀 노력을 할 수 있잖아? 이런 분들은 연인에게 주구장창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본인 스스로가 지쳐서 이별을 자처하시거나 혹은 연인을 지치게 해서 이별을 통보받으시죠.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물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에게 노력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바라는 건 정말 많지도 않았어요. 제가 노력한 거에 진짜 반만이라도 해주길 바랬던 건데 그걸 못 해주더라고요. 이분은요, 연인의 애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걸 채워주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케이스예요. 이런 분들은 생각을 조금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인이 나에게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들만 생각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분명 연인은 사귀기 전과 비교했을 때 다른 부분에서는 더 노력했던, 더 긍정적이었던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나에 대한 특별한
나만의 애칭을 만들어줬다든지, 나와의 미래를 그려본다든지, 나와의 스킨십을 더욱 갈망한다든지 등등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연인에게 바랬던 것들은 서로가 바랬던 것들이 아닌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바랬던 것임을 조금은 깨달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지금의 연인에게 계속적으로 사귀고 싶게 만드는 사람일까? 라는 부분을 체킹해보세요. 사귀기 전엔 좋았지만 사귀고 나서 보니 정말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힘들게 한다? 그럼 헤어질 수 있죠. 연인 사이 싸움이요, 당연히 하게 마련이에요. 싸움도 관심이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뭘 하든 상관을 안 하겠죠. 싸움의 이유는 둘 중 하나예요. 정말 사랑해서 싸우거나 정말 싫어서 싸우거나. 근데 싸울 때 이런 말들을, 이런 단어를 상습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나 더 이상은 힘들어. 더 이상 너랑은 안 되겠다. 이런 말들을 연발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들 계속 하실 거면요, 정말 헤어질 생각으로 하세요. 연인에게 니니, 야야 하시는 거요, 연인으로 하여금 적대심을 느끼게 하죠. 사랑하는 연인에게 야, 니? 그리고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너랑 안 되겠어. 이런 말들은 넌지시 그냥 이별 암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협박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화가 나서 실수로 한두 번 그러는 건 뭐 이해를 해줄 수만 있다면, 한번 용서를 해줄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 해도,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이건 고의적인 거예요. 연인에게 결국 연애의 한계성을 느끼게 해줄 뿐이죠. 정말 소중하고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라면 내가 먼저 한 발짝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하고, 무슨 말을 할 때에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길 바랄게요. 여러분 모두가 연애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동네 언니야의 수진 언니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모두 사랑 풍년 되세요.